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자, 일단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SOXL과 구글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한참 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매우 큰 상황이지만 구글은 어차피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모아가던 계좌에 불타기로 들어갔고요. SOXL도 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이지만 중간중간 부분 익절을 진행하며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최근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하신 회원분들과도 수익률을 맞춰가며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은행주와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증시는 크게 하락했고 채권은 좋게 상승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ADP에서 발표하는 고용 수치는 예상치인 14만 5천 건을 하회하는 10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새벽에 FOMC가 예정되어 있던 날이라 그런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ADP 자체를 시장에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ADP 고용 수치가 발표되고 15분 뒤에 발표된 고용 비용 지수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고용 비용 지수는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도 수차례 이 고용 비용 지수에 대해 FOMC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연은이 발표하는 1월 제조업 PMI 수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수치 또한 예상치인 48보다도 낮은 46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는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고 주식 시장에는 불안함을 더해줬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그냥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PMI 수치만 안 좋게 나온 거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월에 발표됐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43.5가 나오고 달라스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27.4가 나오고 이렇게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엄청나게 안 좋은 수치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들의 모든 수치들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ISM의 PMI 수치도 안 좋게 나올 게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걱정할 만했습니다. 반대로 채권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 또 어제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한 장기 채권 비중은 전보다 약간 더 늘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 발행 규모를 예상치보다는 적게 발행했습니다. 또 여기에 재무부에서 다음 분기부터는 더 이상 채권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언제 말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재무부가 채권 영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애쓰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었고 시장에선 다행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FOMC가 있었습니다. 파월의 이번 FOMC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일단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렸고요. 인플레는 지난 1년 동안 분명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구간에 머물고 있다고 표현했고요. 인플레가 2%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플레 수치가 2%를 찍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2%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머무는 모습을 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지워버려서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채권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일단 오늘 앞서 발표된 지표들, 고용 비용 지수의 하락이라던가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끼쳤고요. 또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형 악재가 터진 거예요. 어제 보면 은행 섹터가 엄청 빠졌거든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뉴욕에 기반을 둔 지역은행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총 자산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형은행으로 분류되는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주당 순손실을 냈고 배당금까지 크게 삭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하며 마무리됐는데요. 하루아침에 시가총액의 반 정도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실적 세부 내용을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부실 대출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실적 발표한 다른 지역은행들은 적당히 괜찮은 실적을 내고 하길래 이젠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다들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리니까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판이 깔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작년에 은행 파산 사태 때도 보면 모든 은행이 전부 다 안 좋아서 그 난리가 났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은행 하나가 갑자기 안 좋은 소문이 돌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금만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다른 은행들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줄지어서 파산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그런 신호탄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테슬라 주식을 9주 가지고 있는 정말 소액 주주 한 명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예요. 9주밖에 안 되는 게 웃길 수 있는데 어쨌든 단 한 주만 있어도 주주는 주주니까요. 아무튼 어떤 것에 대해 소송을 냈냐면 2018년부터 머스크에게 책정된 558억 달러의 CEO 급여 패키지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게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74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머스크에게 이런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사회가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이 원고인 주주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열받아서 델라웨어주에서는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디스하는 글을 X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은 테슬라 내에서 머스크의 입지가 약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안 그래도 머스크는 지금 얼마 전부터 자기 지분율 25% 필요하다고 떼쓰는 중인데 이런 와중에 급여 패키지마저 못 받게 생겼으니 열받은 머스크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TQQQ, SOXL, 테슬라, 거기에 또 제가 유독 좋아하는 BNKU까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들이 한동안 계속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에도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된다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